지난 시간에 우리는 단백질의 도메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때 이 그림에서부터 우리가 CDD라는 Conserved Domain Database로 이동했었고요. Conserved Domain Database는 이런 이 패밀리에 속하는, 지금 이 경우는 이제 PFAM07714라고 해서 프로테인 타이러신 카이네즈에 속하는 그런 단백질들입니다. 이 단백질에 속하는 단백질들을, 그룹에 속한 단백질들을 모아서 이렇게 다중 정렬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시퀀스를 정렬을 하는 것을 다중 정렬이라고 합니다. Multiple Sequence Alignment, 영어로는 Multiple Sequence Alignment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이제 다중 정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다중 정렬을 해서 이런 이제 여기서부터 잘 컨서브되어 있고 컨서브되어 있지 않은 것, 그것을 이제 그 Position Specific Scoring Matrix라고 했습니다. PSSM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PSSM을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PSSM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이제 이 멤버들이 도대체 누구인지와 함께 그 시퀀스들을 이제 다중 정렬하는 것이 되겠죠. 여기 링크를 클릭해 보면 여기 이제 representatives 이렇게 써 있죠. representatives, 이게 뭐냐면 이걸 클릭을 해보면 (141개의) 단백질 서열들이 나오죠. 이 141개의 서열들은 뭐냐면 그동안의 바이올로지컬 스터디를 통해서 프로테인 타이러신 카이네즈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을 선별한 거예요. 이 PFAM이라는 프로테인 패밀리, PFAM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문헌 조사를 해서 타이러신 카이네즈 이미 틀림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렇게 보고가 된, 문헌에 보고된 그런 단백질들을 이제 손으로 조사해서 이제 그 핸드픽트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모아놓은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 141개의 프로테인들을 가지고 이제 그 다중 정렬을 한 거예요. 멀티플 시퀀스 얼라이먼트를 해서 아까 본 그런 PSSM을 만든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다중 정렬을 하는 것을 한번 볼 텐데요. 다중 정렬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그걸 보려면, 자, 먼저 저희가 이 블라스트 검색했던 이 페이지로 다시 돌아보면, 여기 이제 블라스트 히트가 지금 104개가 있잖아요. 104개가 있으니까 이 104개, 그다음에 퀘리 서열까지 포함하면 105개가 될 텐데, 이 105개의 시퀀스를 가지고 멀티플 시퀀스 얼라이먼트, 멀티플 얼라이먼트가 되어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 105개 사이에 다중 정렬이 일어납니다. 요걸 클릭을 하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미리 해놨는데, 그 결과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네요. 히트 104개 중에서 100개를 썼나봐요. 다 안 쓰고 100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쿼리로 했던 거, EGF 리셉터의 프로테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101개가 되겠네요. 그것들의 억세션 넘버와 그 진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요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다중 정렬을 한 거죠. 시퀀스가 잘 맞도록 서로가 전체적으로 이 101개가 잘 서로 간에 맞도록 이제 정렬을 한 거예요. 그렇고 놓고 보면 지금 이런 아웃풋이 나오는데, 앞에 94개의 아미노산은 잘 매치가 안 된다. 그리고 94번서부터 이제 쭉 매치가 되는 거죠.
매치가 되는데 중간중간에 서로 시퀀스들끼리 좀 많이 틀리는 것은 이제 스킵이 돼 있어요. 가로 안에 68이라고 써 있죠. 이런 것들은 68, 69 또는 78 이만큼 이제 건너뛴 거죠. 건너뛰고 나면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시퀀스들 사이에 어느 정도 패턴이 비슷하게 나오죠. 반면에 이제 이런 프로테인들은 아예 이런 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요. 없으면 이제 쭉 이렇게 대시류가 거 있고, 또 어떤 거는 비로소 매치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276개나 275개나 건너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요. 그래서 이 모든 101개가 서로 이제 이렇게 다중정렬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해당 사항이 없는 부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앞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블락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두 번째 블락이 되는 거죠. 너무 기니까 이제 여기까지 한 블락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블락이 시작하는데, 그 다음 블락은 좀 더 잘 이렇게 정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비슷비슷한 다 EGF 리셉터라든지 그런 뭐 아이소폼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또는 ERBB4 비교적 가까운 ERBB4죠. ERBB2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아주 상동성이 높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블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700 EGF 리셉터로 볼 때 이제 700번째쯤 돼야지 아주 잘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프로테인들은 이 앞에 부분이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300번째가 되니까 305번째부터는 이제 좀 더 많은 단백질들이 이제 매칭이 되기 시작하죠. 400번째, 그 다음에 483, 그죠? 552, 719.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제 719부터 요 몇몇 개 빼고는, 요거는 이제 어떤 그 EGF 리셉터지만 요거는 이제 뒤가 잘라진 것 같아요. 앞쪽만 있고 뒤가 잘라진 것들에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여기 부분이 아주 잘 정렬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요 자리 같이 요 G 같으면 뭐 모든 게 다 G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 아주 굉장히 많이 하일리 컨저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좀 베리어블한 것도 있고, 그런 현상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786, 이 뒤로 갈수록 이제 1000번까지는 꽤 잘 보존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여기가 1051인데, 여기까지는 아주 잘 보존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멀티플 얼라이먼트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까 봤던 이 경우는 이제 141개를 썼을 텐데, 141개를 써가지고 멀티플 얼라이먼트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런 멀티플 얼라이먼트를 하고, 거기서 PSSM을 유도해서 지금 이 도메인이 하나가 정의가 됐다는 거죠. 이런 도메인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몇 개가 있는지 좀 이따가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그 멀티플 시퀀스 이런 것을 직접 블라스트를 통하지 않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단백질들에 대해서 멀티플 얼라이먼트를 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이 코발트라는 NCB에서 제공하는 코발트라는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코발트 말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NCB에서 쓴다 그러면 이 코발트를 쓰면 편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입력으로 주어야 되는 것이 파스타 서열들이에요. 또는 억세션 넘버를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NCBR로 가서 간단한 예로 한번 EGF 리셉터의
레퍼런스 시퀀스 서로 다른 트랜스크립트들끼리 한번 멀티플라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테인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하고 EGFR 그 다음에 여기서 refseq 그다음 여기 위에 보면은 EGF 리셉터에서 프로테인을 원하냐 이렇게 써 있죠. yes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 4개의 억세션 넘버가 나오죠. 요 4개의 억세션 넘버를 한 번에 얻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억세션 리스트라는 게 있죠. 썸머리 여기 요 썸머리에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억세션 리스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옵시다. 그러면 딱 억세션 넘버 4개만 얻을 수가 있죠. 요거를 복사합니다. 컨트롤 C 해서 복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발트로 돌아가는데 코발트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겠죠.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먼저 NCBI 홈페이지를 가서 NCBI 홈페이지에 가서 시퀀스 어널리시스로 갑니다. 시퀀스 어널리시스 왼쪽 하단 시퀀스 어널리시스로 가면 서열 분석하는 거잖아요. 시퀀스 어널리시스 가면 여기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다운로드, 툴스, how to 이런 거 있죠. 툴스가 있죠. 프로그램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코발트라고 있잖아요. 이 코발트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블라스트도 그 위에 있네요. 블라스트도 있고 코발트 여기다가 이제 좀 전에 복사했던 걸 컨트롤 V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하면 이제 4개의 EGF 리셉트에 서로 다른 얼터너티브 폼들이 나왔죠. 자, 이걸 align 하면 되겠습니다. 짧으니까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네요. 자, 그러면은 이 4개의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스 폼들이 맨 위가 1번이 첫 번째 게 D폼이고 그 다음에 C폼, B폼, A폼 밑에서부터 A, B, C, D로 올라가네요. 자, 그럼 A, B, C, D 폼끼리 보면 앞에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401, 2, 3, 4 401, 2, 3, 4 405번까지 404번까지는 다 동일해요. ITGF까지. 그 다음에 405번이 이제 요 폼은 S로고 나머지는 L이고요. 요 A, B, C 폼이죠. C 폼만 이제 이 405번까지 있고 물론 그 405번은 시퀀스가 달라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이제 딜리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트렁케이션이 이거 딜리션이라기보다는 트렁케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에 의해서 그 뒤는 다 스킵이 일어난 거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A 폼은 여기가 다른 것들은 700 D 폼이죠. D 폼은 705번까지 있는데 반해서 A 폼은 1210이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530개가 더 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B 폼은 어떻습니까? B 폼은 600 여기가 28인데 조금 못 미쳐서 끝나죠. 여기서 끝나고 좀 더 일찍 끝나고 짧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A를 제외한 B, C, D는 다 짧. C가 제일 짧고 그 다음에 B가 짧고 그 다음에 D가 짧아요. 그리고 이제 A는 제일 길고. 그런데 이제 시퀀스도 여기까지는 이제 C를 제외하고 A, B, D가 똑같은 시퀀스이지만 그 뒤부터는 이제 시퀀스가 많이 틀려져요. 이거는 이제 서로 액션이 틀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액션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시퀀스가 많이 차이 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 코발트라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단백질 시퀀스들을 다중 정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다중 정렬을 이렇게 이제 했고 이 다중 정렬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PSS를 만들고
그 PSSM으로 이제 입력되는 서열들을 이제 쫙 스캔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도메인 서치를 내가 직접 하고 싶다. 난 블라스트를 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시퀀스에 도메인 검색을 나는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죠. 블라스트를 거치지 않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코발트를 찾았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시퀀스 어널리시스 가속되고 도메인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Domains and Structures 겠죠. 이걸 클릭합니다. Domains and Structures. 그러면 여기에 이제 Tools에 가면 도메인도 있고요. Tools 여기 Conserve Domain Search Service라는 게 있죠. Conserve Domain Search Service. 이걸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FASTA 시퀀스를 입력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FASTA 입력을 해도 되고 아까처럼 GI 넘버를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GI 넘버 있죠? 억세션 넘버를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어디였나? 여기 끝에 있네요. 여기다가 요 검색을 하면 되겠다.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그냥 서밋하면 되긴 되는데 옵션이 있어요. 내가 데이터베이스 선택할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타겟이 이제 검색 대상이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중에는 이제 CDD라는 게 있고 여기 CDD에는 47,363개의 PSSM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도메인의 종류가 47,000개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이거 말을 클릭해보면 여기에 이제 PFAM 있죠. PFAM으로는 14,831개가 있다는 거고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스마트라는 게 있는데 스마트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상당히 적네요. 1000개 정도 있고 KOG라는 것이 4,800개, COG라는 게 4,800개, PRK, 타이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PFAM부터 이 타이거까지 이렇게 각각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고 이 각각은 이제 나름대로 단백질 도메인을 찾는 방법에 대한 어떤 이론이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각 프로그램마다 서로 다른 디스팅트한 그런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그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이제 이런 도메인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거죠. 이 각 데이터베이스들은. 이 각각은 이미 따로 별도로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종합해 놓은 게 이제 CDD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CDD는 NCBI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을 모아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또 개발한 거하고 또 포함해서 모아놓은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이 컨서브 도메인 이름에 만약에 이걸 백을 해보겠습니다. 컨서브 도메인의 억세션이 보면은 이제 PFAM, 스마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타이거, 뭐 COG 이런 것들은 아까 봤던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CD로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CD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NCBI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CDD 검색을 하면 NCBI 자체적으로 만든 거와 PFAM 또는 스마트 또 뭐 COG, 타이거 이런 다른 데이터베이스들까지 다 합쳐서 검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탈 합한 게 47,363개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밸류는 expected value는 이제 약 0.01에서 컷오프한다. 그 나머지들은 이제 기본 디폴트로 놔두고 검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Submit 누르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우리가 블라스트 런에서 갔던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장면은 이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블라스트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CDD 서치, 컨서브 도메인 서치를 직접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도 있어요. 블라스트를 런하다가 블라스트 런하는 그 페이지에서 블라스트 런하지 않고 직접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NCBI 홈페이지에서 이 오른쪽에 블라스트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그 블라스트 홈페이지로 오죠.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에 그 conserved domains, find conserved domains in your sequence 이런 그 링크가 있죠.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아키텍처니까 이건 좀 다른 거고, 요 conserved domains가 되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면 여러분이 직접 아까 같은 그 홈페이지로 또 오게 돼요. 여기다가 이제 억세션 넘버나 파스타 시퀀스를 갖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블라스트를 런을 하다가 올 수도 있고, 블라스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컨셉 도메인 데이터베이스를 처음부터 찾아가지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NCBI 말고 다른 기관에서도 이 검색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PFAM은 이제 PFAM 자체가 또 따로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PFAM 이렇게 치면은 자, 구글에서 PFAM을 검색해 보면 이런 것이 나오죠. 여기 보면 PFAM하고 XFAM 딱 원하는지가 나오는데 이걸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FAM database is a large collection of protein families, each represented by multiple sequence alignments. 배웠죠? 다중정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히든 마크업 모델. 히든 마크업 모델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PSSM 하고 이제 그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시퀀스를 검색하고 싶으면 여기다 시퀀스 서치에 가서 여기다가 프로테인 시퀀스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시퀀스를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탭에서 열어가지고 FASTA를 클릭을 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PFAM 어디 갔나? PFAM 어디 갔나요? 여기다가 페이스트 하고 go 하면 네, 찾았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프로테인 타이러신 카이네즈도 있고 또 그 앞에 이제 GF 리셉터, 뭐 리셉터 L 도메인, 퓨린 like 도메인, 리셉터 L 도메인 이렇게 전부 5가지 도메인이 이제 관찰이 됐습니다. 자, 이 PFAM에서도 보면 이제 714번 아미노산서부터 965번까지 매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HMM이 이제 PSSM 같은 건데, 그 모델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3번부터 타겟에 그 257번까지 매핑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도 이제 비트 스코어 또 E 밸류 이런 식으로 스코어가 비트 스코어 높을수록 좋고 E 밸류는 이제 낮을수록 좋겠죠. 이런 것이 나옵니다.
얼라이먼트를 보고 싶으면 여기 클릭을 하면 이제 그 위에 있는 컨센서스 시퀀스와 내가 입력한 시퀀스가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PFAM에 가서 뭐 직접 검색을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NCBI에서 검색해도 되고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그 하나 좀 돌아가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PFAM 아이디를 알 경우가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 우리가 CDD 결과를 보면 PFAM 아이디가 지금 프로테인 타이로신 카이네즈가 PFAM 07714예요. 이걸 복사해서 카피 컨트롤 C 해서 복사한 다음에 PFAM에 가서 이번에는 이제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점프 2에다가 PFAM 아이디를 넣고 go를 하면 그렇게 엔트리 PFAM을 그냥 쓰면 안 되나? PF 꼭 NCB에서는 PFAM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 PFAM에서는 이제 PF로 되어 있네요. 두 개 AM을 지우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로테인 타이로신 카이네즈 이 도메인에 대한 PFAM에서 정리해 놓은 정보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길게 써 있는데 이 프로테인 타이로신 카이네즈 도메인을 갖고 있는 단백질들이 뭐 어떤 화학 반응을 하며 그 기능이 뭔지 또 어떤 식으로 그 유전자들은 조절이 되고 뭐 그런 온갖 정보들이 3차원 구조는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패밀리에 속하는지 아주 엄청난 정보가 여기 이제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 이런 프로테인 타이로신 카이네즈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도대체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즉 어떤 질병과 연관이 있고 그것 여기 보면 이제 이니비터가 있잖아요. 그것을 저해하면은 어떤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해할 수가 있겠느냐, 저해제는 어떤 것이 알려져 있느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마티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치료약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로신 카이네즈 이니비터를 타이로신 카이네즈를 저해하는 이니비터는 방해하는 그런 화학 약품이에요. 이 약품이 결과적으로 항암제로 쓰이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도메인에 대한 아주 컴프리헨시브한 그런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도메인이라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로 그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 사이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공통의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펑셔널 모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모듈들을 조합을 해서 단백질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모듈이 어떤 핵심 엔진이기 때문에 그 엔진이 어떤 화학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단백질하고 뭐 인식을 해서 이렇게 바인딩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할 때 이제 이런 도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메인을 잘 이해하는 것이 단백질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첩경이 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 도메인을 이제 어떻게 찾을 것이며 그걸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많은 단백질을 서로 상호 비교해 가지고 시퀀스를 상호 비교함으로 인해서 얻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같은 패밀리에 속하는 단백질들을 모아서 다중 정렬을 함으로 해서 도메인을 PSSM 형태로 또는 이 PFAM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HMM 형태로 정의를 하고 그렇게 정의가 되면 그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미제 단백질들을 스캔해서 그런 도메인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